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시간 인바이블 설동주 목사입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하브르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 같이 한번 질문 많이 좀 해보셨나요? 네. 어떤 질문을? 저는 원래 평소에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더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하고요. 한 가지 좀 더 늘은 게 있다면 친구의 이야기를 더 다정다감하게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하브르타가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다정하게 그 대답도 해주고 경청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서로 좋아진다고. 네. 지난주에 굉장히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임승대 씨는? 네, 저도 뭐 그 아들들하고 이제 좀 다정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좀 모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게 좀 기다려주고 더 들어주고 해봤습니다. 네. 네. 질문만 잘해도 대화하는 반 정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 네. 근데 질문을 하면은 상대방이 대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이건 반 정도는 이 대화가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디베이트, 토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제를 가지고 한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비판적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좀 소리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서로 간에 우리가 좀 알아가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가 싫으면 그냥 말을 하지 않아 버리거나 뭐 서로 논쟁하거나 이런 걸 싫어하는 경우가 있죠.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해버리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주고 또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많이 들어주는 그런 것들. 내가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 주고받는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 이건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하고 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상할 때가 있어요. 되게 어때요? 우리 손소연 씨는 네. 이렇게 어렸을 때 TV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 엄마가 너무 TV 많이 보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 되게? TV 그만 보고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공부하는 소리는? 아니 공부 안 할 줄 알고 그런 거. 아니, 그게 좀 어떻게 보면요. 네. 그게 더 어머님 교육이요. 방목을 해주셨는데 의외로 반대로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네, 근데 처음엔 스스로 하다가 나중에는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어때요? 임승대 씨는 이렇게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 아이들이 좋아하죠. 아이들이. 네, 네. 본인은 그러면 뭐 드라마라든지 TV 같은 거 많이 안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정말 많이 봤어요. 많이 영화. 네. 그걸 보고 있으면 부모가 되게 뭐라 그래요? 눈 나빠져 빨리 들어가. 막. 눈 나쁘죠. 또 네. 다른 얘기. 또 만화 본다고 로봇가 되는 거 아니니까 빨리 가. 되게 우리 권위적인 부모님들은 이야기를 할 때, 야, 너 텔레비 빨리 꺼. 그만 봐. 빨리 안 들어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저희 부모님은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TV를 껐어요. 본인 와서 아예. 그래서 저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꺼지면 꺼지는구나 이렇게. 네. 이거 착한 어린이가. 네. 네,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데 되게 이제 정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은 아이 메시지를 많이 써요. 너가 그렇게 TV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걱정된다. 반대로.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TV만 많이 보고 있으니까 너 눈 나빠질까 봐서 엄마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임승대 씨 어머니는 아버지는 야
눈 나빠지니까 빨리 그만 꺼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럼 반항심이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걱정해 주는 거야 진짜로. TV를 그만 봐야겠다. 아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 엄마 걱정해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TV를 끄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을 막 주장을 하다가도 이 토론 문화가 잘 되면 이제 자기 의견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성숙한 모습이죠. 자기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처리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주 굉장한 논쟁이 벌어지면 그 논쟁에서 끝나고 나올 때는 다 웃고 나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서로 이렇게 나눔이 있게 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유익점이 굉장히 많아요. 디베이트의 유익점이라는 게. 사실은 남들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네. 피드백을 받는다 그러죠. 맞아요. 네. 서로 간의 피드백도 받지만 저분들이 둘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걸 느끼잖아요. 네. 그 때문에 이 서로 간에 토론한다는 것은 아주 많은 우리 사람에게 살아가면서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브르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특별히 흥미를 일으키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또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 다음에는 뭘까? 하면서 계속해서 토론을 해가면서 집중적으로 더 캐묻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해지고 이 토론을 막 그 아주 격렬하게 하는 그 토론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아주 그 흥미롭습니다. 우리 임승대 씨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네. 자녀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거나 하다가 아이가 박차고 일어나서 튀어나가 본 적 있나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오, 아이가. 네. 그래서 임승대 씨가 또 튀쳐나가 볼 때는 없었나요? 저는 나가면 혼나니까 못 나가죠. 아내한테 아주. 애들하고 네네. 애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애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아빠의 얘기를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나 너희들 그 말 말하고 싶지 않다 팍 나가본 적 없었나요?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아이들이 어떠던가요? 그 뭐랄까 아직 내 얘기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작은 아이가 이제 일기장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끝까지 오늘따라 얘기를 안 들어주신다.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는 아직 자녀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마음이 되게 많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엄청난 자녀한테 상처를 준 거죠. 아이고. 네. 이게 커서도 어른들끼리도 회의를 하다가 뛰쳐나간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봤죠? 네. 저도 해봤고요. 본인도? 네.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화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우기든 상황이 아니고 정말 상대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뛰쳐나갔어요. 근데 뛰쳐나가도 힘들고 있어도 힘들고 그럼 다음부터는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네. 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대화 가운데서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디베이트 부분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작게는 우리 부부 간에도 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고받고 그런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네. 혹시 방청객 분들 중에서도 자녀하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뛰쳐나가거나 뭐 그런 적은 혹시 누가 있나요? 예,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 아이하고 어렸을 때 우리 큰애가 5학년 때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애를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녀 교육 받고 와서 사과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도 예.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제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으면 엄마
그때 나 때렸었는데 그처럼 화가 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제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게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 건지 돼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 들을 때도 생각하게 되고 얘기해 주게 됩니다. 예. 그 사실은 아이가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었지만 엄마는 지금 이성을 잃었다. 그 감정적으로 지금 엄마가 화가 나서 우리한테 분풀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하고 또 상처를 주고 내 사랑할 자식한테 상처를 주고 충분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그런 건 없었을 건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토론을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무엇이든지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토론을 하다 보면은 좀 자기 관점과 상대방의 관점을 뒤집어서 생각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고 또 자꾸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게 되죠. 근데 목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좀 그 대화를 했을 때 답답한 게 있는 게요. 말이 통하는 상대는 대화를 하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친구도 받아주는데 절대적으로 고집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라 정말 밥통이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죽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상대방이 나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우리 앞에 다가가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맞게 우리가 해주는 게 그게 대화가 되는 것이죠. 네.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 같이, 네. 어른한테는 어른아이, 어른처럼 그런 나이가 내 자신이 좀 낮아지고 거기에 맞춰가면 대화가 되죠. 누구에게나.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엄청 깔끔하세요. 예.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하루 입은 옷은 세탁해서 입혀주셔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서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옷을 이렇게 벗었어요. 근데 예. 저희 자매들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빨래하는 게 지치셔가지고 나중에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아니 왜 이렇게 빨래를 많이 예. 내냐. 그래서 제가 엄마가 그렇게 깔끔하게 키워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스타냐? 이래갖고 제가 연예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맞게끔 대화를 했어요. 스타야! 이랬더니 빨리 바구니를 맞았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수준에 맞기는 했는데 네. 어머니한테는 안 통하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게 네. 부모하고 자녀하고 관계 속에서 말이 안 통해서 불행한 것은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한 번 가출한 아이들은 가출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바꿔진 것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 아이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은 집에 머물 수가 없이 뛰쳐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저분이 질문하고 또 내가 대답해야 되니까 질문하고 또 내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 서로 간에 이렇게 말이 오고 가야 되니까 뇌는요 하브루타 질문만 하고 기다린 것보다는 이 토론을 하다 보면은 뇌는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분이 지금 내가 질문했고 저분이 대답하니까 대답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또 답변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막 굉장한 머리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만 막 굉장히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막 굉장히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다. 그렇게 우리 머리 좋아진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런 구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토론을 잘하는 부모들이 어떤 부모냐 하는 부모는 그것은 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는 부모예요. 경청이죠. 그렇죠? 잘 들어줘야 또 내가 얘기하고 또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잘 들어주는 부모. 그게 이제 대화를 잘하는 부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친절한 부모입니다. 친절. 마음껏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준 거죠, 부모가. 그러면 아이가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데 토론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엄마가 나의 말을 다 안아서 막
뭐 나무라지 않고 다 받아주니까 엄마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어때요?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어요. 엄마가 더 친절해요? 아빠가 더 친절해요? 엄마가 더 친절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빠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요? 엄마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요? 엄마. 저도 엄마. 근데 요즘에는 엄마가 제 대화를 안 들어줘서 강하지. 난 약하지. 아빠니까? 그렇지. 여기서 금방 나올 수 있는 그 답인데요. 누군가가 내 대답을,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내가 남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 남편은 막 신이 나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아내하고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얘기 맡겨놓고 뭐 또 아내는 아내 일한다고 막 일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남편이 뭐 좀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막 청소기 막 밀고 달아죠.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죠. 부부 간에도 대화가 끊겨버리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은 직장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를 아내한테 좀 함께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싶고 같이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내가 안 받아준 거야. 당신이 잘못하니까 그러지. 그 남편은 너무 황당한 거야. 같이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같이 좀 나누고 같이 좀 충분한 좀 대화를 하면서 어떤 면에 위로를 좀 받고 싶었는데 그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그러니까 뭐 승진도 못하잖아 뭐 이렇게 해.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남편들이 되게 집에 오면은 그런 아내가 있으면 입을 다물죠.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 서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오면 좋아요. 맞아.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위험 신호라. 뭐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화가 되려고 하면은 가깝게 하면서 그 눈을 마주치는 그런 게 이제 대화가 계속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자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자녀가 하는 이야기가 부모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 있나요? 저는 아직 자녀잖아요. 네. 그 임승대 씨는 부모님이고 저는 아직 집에서 자녀인데 어머니하고 사우나를 갔는데 사이좋게 이렇게 사우나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아시는 분이 마주친 거예요. 예. 어머니가 갑자기 복가수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부터 우리는 모르는 사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갖고 지켜드리려고 모른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중에 가자 이러길래 제가 어머니에게 똑같이 복수를 했죠. 아주머니 누구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다가 자녀가 좀 부모의 마음에 안 맞으면 비난을 하죠. 네. 그 부모가 자녀를 비난하면 더 이상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뭘 잘못하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너 잘 때라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나죠. 맞아. 근데 절대로 이제 그 토론이 되려고 하면 비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아이가 어떤 얘기를 계속 해가면 추임새를 두는 거예요. 추임새. 아 그렇구나. 그랬어. 아 그랬다고. 아 그렇게 생각했다고. 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럼 아이가 더 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대화가 진지하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부모하고 자녀하고 토론이 되려고 하면은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우리가 부모 자녀 아니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갈 때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히 받아주고 또 내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의 말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 대화, 논쟁 이런 건 굉장히 진지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어 가는데 아주
아름다운 결론으로 맺어서 잘 끝이 나죠. 그런데 아까처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막 자른다든지 튀쳐나간다든지 그 비난한다든지 이런 것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자녀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가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성질이 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답을 안 하면 부모가 막 또 막 해요. 안 한다고 혼내요. 안 한다고 혼내고. 네. 그 아이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될 건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해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하려고 하면은 하는 사람이 가족이 같이 앉아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한다고 하면 어떤 아이는 순발력 있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좀 늦은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주는 부모, 기다려주는 남편, 기다려주는 아내 이럴 때에 그 대화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대화를 부모하고 자녀하고 한 것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논쟁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자녀하고 애착 형성입니다. 계속해서 부모 이야기를 하고 또 자녀가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토론을 통해서 애착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와이의 하와이 그 근처에 있는 한 섬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와이에 있는 그 집이 한 800가정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거의 3분의 2 정도가 그 잘못된 아이로 컸어요. 근데 그걸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왜 아이들이 저렇게 잘못된 아이로 클까? 그럼 3분의 1 정도는 왜 아이들이 그냥 정상으로 클까? 가봐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년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막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3분의 2는 부모가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바빠서 뭐 여러 가지로. 근데 3분의 1은 부모이든지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삼촌이든지 이모이든지 누군가가 3살 이전에 아이하고 함께 같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하고 함께 놀아주고 그랬던 아이들은 정상으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특별히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애착 형성이 클 때까지도 이건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동물이 어렸을 때부터 애착 형성이 된 동물과 안 된 동물은 다릅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 가운데 좀 느끼는 거가 있나요? 네. 뭘 좀 느끼세요? 우리 손소연 씨가 많이 좀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느끼신 게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이 대화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또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뛰쳐나가거나 그리고 대화를 단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정말 논리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말씀대로 선을 이루면 대화도 정말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부모님하고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그러면 애착이 더 생길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갖게 되고 남편을 섬기게 되면 제가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주님 안에서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임지대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려주면서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너 빨리 대답 안 해!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았나 반성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봤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아내한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아내도 남편에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부모도 자녀한테 마음껏 얘기하고 자녀도 부모한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한번 상상해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겠어요. 이런 가정은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브르타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이제는 함께 이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한다고 하는 이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정착이 되면 이 사회는 아주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고 가정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주고 이 전체적인 모든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토론 문화가 잘 정착이 되면 아주 밝은 사회가 될 겁니다. 오늘 그런 가정이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는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해봤더니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